계기라고 할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.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동네 이제 콩쿠르 그런 거를 나갔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나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일은 그냥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왠지 모르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해서.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해가고 있고요. 피아노라는 존재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그냥 물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 존재가 오히려 감정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무튼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숨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라고 할까요? 그런 존재. 장점, 단점 그런 걸 딱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음악에 대한 사랑, 뭐 열정 그게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질지 이게 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는 것 같고요. 나이 들어도 열정을 갖고 사시는 그런 음악가들을 보면서도 저 또한 그렇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 악보를 더 들여다봐서 더 완성도 깊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같은 곡을 제가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5년, 10년 뒤에 또 들으면은 그때는 또 다르게 들리고 그 성숙도가 덜하다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. 항상 그게 시기적으로 변화도 있고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채워지고 그 안에 또 행복감을 찾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.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연주라면 근데 잡념이 없이 그 자체에 몰입을 하고 그 순간에 몰입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걸 표현하려고 해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작곡가의 틀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찾는 게 좋은 연주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일이 일상생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밖에 풍경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기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다른 주변 사람들, 뭐 가족들 아니면 꼬마 아이들 그렇게 노는 것들 보면서도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느껴야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또 연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슈베르트는 제가 되게 많은 작곡가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탑 안에 항상 들어있는 작곡가예요. 그만큼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그 작곡가 곡들을 들으면은 가슴 속에 깊이 오랫동안 잔향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일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작곡가기도 하고 항상 떠오르는 작곡가라고 할까요? 그런 것 같아요.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도 모든 게 없죠.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느끼면은 그게 정답인 거고 그게 또 진실된 거고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영화를 본다거나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다거나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슬프게 더 슬픔이 짙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그 슈베르트의 음악이 또 비슷하다고 그 표현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더 계속 길게 오랫동안 이어나가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뭐 잘 짜고 매 순간 소홀하지 않게 준비하는 그게 가장 길게 가는 길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게 연주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식, 의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
별다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매 순간 어느 공연장, 뭐 어느 도시에 가던, 그리고 어떤 피아노를 마주하던 그 순간에는 최대한으로 공연을 그 시간대에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많이 마음가짐을 다시 또 되잡는다 그럴까요? 좀 더 음악에 성실할 수 있게 뭐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인데, 그런 걸 통해서 좀 집중력도 높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.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그걸 통해서 같은 곡을 여러 번 연주할지라도 제가 색다른 감정이라기보다 그 본질의 감정에 다시 한번 또 집중을 해서 몰입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무대 나가기 전에 무대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이 한 곡을 연주해도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다르게 감정 몰입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. 근데 특별한 글쎄요,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방법은 없고, 많은 작곡가들 음악 계속 듣다가 뭐 피아노 음악이 아니라 심지어 뭐 바이올린 소나타 같은 거를 듣다가도 이 작곡가가 갑자기 더 끌리게 돼서 이 작곡가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뭐 밥을 먹을 때도 좀 미리 뭘 생각해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먹고 하잖아요.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 작곡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작곡가가 쓴 다른 작품들도 많이 알고 연주도 해봐야 되고,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특정 피아노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잘 들여다보고 이 악보를 잘 해석하고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도 쓰인 것과는 좀 다르게 자유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은 악보를 다시 또 들여다보고 재점검하는, 재정비한다는 느낌으로 그 작곡가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작품들을 모두를 최대한 파악하고 많이 듣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. 음악하는 작업에 있어서 뭐 모든 사람이 신체도 다 다르고 체격 조건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 피아노만 가지고 봐도 손의 굵기도 다르고 팔의 무게도 다르고 그리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은 모두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, 뭐 다름 아니면 스타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제 마음대로 모든 걸 표현하고 아니면은 그대로 다 분출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곡을 들었을 때 이 작곡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, 이 작곡가가 느꼈을 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, 그런 거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주어진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었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필요한 부분들과 이제 연습을 시작하고 뭔가를 고쳐나가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부족한 거를 미리 먼저 더 파악을 많이 하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도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,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공연이 있는 그런 날들에는 저희는 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다른 작품을 배운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피아노에 가기 전에 미리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앉았을 때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슬럼프 그런
것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저는 제가 연습을 굳이 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억지로 하려고도 굳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사용하고 할 때는 그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슬럼프라던가 크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뭐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일, 연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그 사랑하는 감정, 열정을 갖고 계속 최대한으로 감정적으로 몰입을 해서 연주하는 게 가장 소박하면서도 평생의 꿈이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네요. 뭐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나이에 저는 연주 활동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감을 얻고 위안도 얻고 제가 평생을 하고 싶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 연주자라는 직업이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. 그래서 연주 활동에 몰입을 해서 그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. 음악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감정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 삶에 있어서 음악이 없었으면은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도 생각할 정도니까 음악과 함께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음악가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네요. 지나친 욕심 없이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.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철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덜 스트레스 받는 이유기도 하고 한 가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, 도움을 주는 생각이죠.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. 한 곡을 연주를 해볼 수 있다면은 저는 첼로를 다른 악기를 잠깐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. 그 슈베르트 첼로 퀸텟을 되게 좋아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. 없기 때문에 뭘 제가 거기에서 연주하는 그 감정을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라기보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게 가능하다면 한 곡을 첼로로 연주해보고 싶네요. 우선은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10개 도시 리사이틀 투어를 막 마쳤는데요. 나의 클라라라고 그래서 클라라, 슈만, 로버트 슈만, 요하네스 브람스 이렇게 작품들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읽게 됐었던 책이 있어요. 브람스 평전이라고 풍월당을 통해서 이제 나온 책이 있는데 한 작곡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도 도움도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자신을 또 돌이켜 보게도 만들기도 하고요. 그 삶을 보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음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음반들도 많은데 글쎄요, 제 음반도 괜찮고 아니면은 크리스티안 지머만의 슈베르트 앨범도 되게 관심 갖고 흥미 있게 너무 좋아하며 들었고요. 네, 그 정도.